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오늘 보름달 뜨는 날이에요? 많이 부었죠. 나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땡그래. 보름달 뜬 줄 알았어요. 혹시 전날 라면 먹고 드셨어요? 아니. 내가 사실 요즘에 좀 충곤증 때문에 운전할 때 좀 졸음이 와서 네. 껌을 좀 자주 씹고 역시 또 이것 봐, 이것 봐. 이유가 있었어. 오징어 같은 걸 또 견과류 같은 걸 좀 많이 좀 먹었더니 이게 턱관절이 턱 근육이 좀 발달해서 그러나 이게 조금 이게 근육이 붙은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이게 씹다 보니까. 응. 그러지 마요. 못생긴 거. 악물이 진짜. 아니, 우리 여성분들이 V라인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V라인 때문에 보톡스 시술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이 오징어나 껌처럼 질긴 거를 계속 씹다 보면은 턱 근육이 발달되고요. 이렇게 턱을 개거나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가지면요. 맞아요. 턱이 점점 발달해서 우리 경식 씨처럼 얼굴이 이렇게.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이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네. 어렸을 때부터 이 껌이나 오징어도 그렇지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되 저기 좀 줄이고 그다음에 TV 볼 때 누워서 보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아요. 턱을 괴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턱 근육 관절에도 맞아요. 안 좋고 굉장히 습관도 안 좋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함께 습관을 좀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은 김진남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네, 진남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요즘 혼밥, 혼술, 혼영, 뭐 다들 아시죠?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나홀로족인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TV 프로그램도 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새 젊은 층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보면요. 네. 둘이서 만나서 약속 잡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편하게 영화 볼래, 밥 먹을래 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늘 혼자 먹더라고. 아니, 제 주변에도 그렇게 혼자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도 이제 독립 시기도 좀 빨라졌고, 맞아요. 그리고 결혼 정령이는 또 높아졌잖아요. 네. 자, 그래서인지 일찍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혼자 사는 경우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다가 현재는 지금 뭐 이혼율 또 증가와 또 네. 고령화 사회라는까지 더해져서 아마 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가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하니까 절대 그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가구는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형태죠. 부부와 자녀, 이러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이죠? 네, 네네. 4인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는요,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변화들을 갖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1인 가구,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라. 이제는 혼밥 시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저 역시 혼자서 식사하는 게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는 식재료의 맛도 잘 느껴지고 어쩐지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혼밥, 혼술, 혼영화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서 하는 1인 가구가 대세 특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대량보다는 소량, 여러 사람보다는 혼자 즐기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1인 가구들을 위한 것들인데요. 이번 시간 매거진 투데이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 1인 가구 수는 102만 명에 그쳤는데요. 2000년 들어서 226만 가구, 2010년엔 415만 가구, 2015년엔 506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88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를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는 거죠. 네, 1인 가구는 주택의 변화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1인 가구가 바꿔놓은 주택의 트렌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 용인에 위치한 한 분양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5룸이나 2룸으로 구성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도 현 사회 트렌드로 계속 소형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평수의 거주지인데요. 소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고 관리하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둘러보니 아기자기하면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일상생활을 보다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관에서 이제 벨이 울리게 되면 자동문이 열리는 거고요. 경비실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여성분 혼자 살게 되면은 이제 택배나 이런 거 받을 때 좀 많이 위험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절제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여기 화장실인가 봐요. 네. 화장실. 와, 화장실이 너무 좋은데요? 해바라기 수전도 되어 있고요. 어머, 이거 저기 그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 그래서 머리 이렇게 뒤로 촥 이렇게 물로 적시면서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뭔가 갖고 싶은 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좋다. 와,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걸어놓고 이런 걸로 이동도 되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기본적인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이라서 고객님들이 실생활 하면서 가장 뭐 평상시에 필요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잘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를 했죠. 와, 진짜 사실 이렇게 원룸이나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는 뭘 어디 걸어두고 이런 게 굉장히 다 공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는 진짜 왜 키 같은 거 있잖아, 자동차 키나 네,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나갈 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해놓고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고려한 도시형 생활주택. 1인 가구가 살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은 1인 가구를 위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설계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셨나요? 예,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아파트로서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이 똑같이 제공됩니다. 제 아파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발코니 확장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 세대당 자주식 주차장으로 거주하시는 분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위치인데요. 그곳은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죠. 이러한 천안으로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주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혹은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둘러보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직접 여쭤볼게요. 상담 받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담 받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어서 SRT KTX 이용이 편리한 데다가 모델하우스의 아버님 실내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네,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투자형 상품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요즘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인 만큼 전매가 무제한 가능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네, 천안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천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지어지고 있을까요?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천안에 불당이 있죠. 천안시청과 인근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KTX와 SRT,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까지 2.4km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 고용 인원만 7만여 명에 달하는 배우 수요와 7개 대학이 인근에 위치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풍부한 잠재 수요가 있지만 지금 신규 건물이 없어서 불당은 수요자들의 끊임없는 문의가 이어지는 곳이며 생활, 문화, 행정,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충청권 주요 도시 중 천안으로 유입된 인구수는 1,868명으로 1위를 기록했죠. 특히 해가 갈수록 1인 가구와 2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천안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교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TX와 SRT의 천안 아산역과 지하철 1호선 아산역이 2.4km에 있으며 또한 천안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 천안 전역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홀로족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타깃으로 내놓은 다양한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 현명하게 선택해야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 앞으로 이들을 위해 또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네. 뭐 트렌드죠. 일 1인 뭐 가구도 그렇고 그 요즘 뭐 가전 제품도 뭐 밥솥 같은 것도 그렇죠. 뭐 1, 2인용 작게 나와요. 작은 걸로 나오고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소비를 주도하는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잘 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1인 가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욜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욜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산업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저는 특히나 식품 시장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어. 이제 바나나도 딱 하나만 팔고요. 그리고 맞아요. 양배추도 반쪽만 팔고 그래, 맞아. 점점 음식이 소용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사면 그게 다 남아서 버리니까 네. 그게 더 현실적으로 절약하는 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편의점만 가더라도요. 1인용 음식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 한 끼 식사로 정말 충분한 과일이라든지 뭐 샐러드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네. 가전제품, 밥솥도 그렇고 또 1인용 리클라이너 가구, 미니 오븐, 뭐 실용성을 위주로 뭐 공략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나홀로족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아니 1인 가구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했었나 정말 계속 놀라고 있었는데요. 김진영 자, 씨 위한 거네. 저를 위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른바 가심비라 그러죠. 이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처럼 1인 가구들의 마음을 아주 흔들고 있더라고요. 김진남 씨도 그렇지만 우리 네. 정현 씨도 1인 가구겠다. 저는 아직 부모님하고 살고 있어요. 아, 그렇겠구나. 네. 하지만 1인 가구가 곧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오늘 즐겁게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소비시장의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이들이 네.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백석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네. 주택의 형태까지도 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네. 네. 이혼율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상품은 주택 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지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도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데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 만큼 네. 교통이 일단 편리해야 되고요.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가 입지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이 불당 신도시에도 이거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막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네. 우선 불당 신도시를 설명하기 전에 네. 이해가 쉽게 선호 지역들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TX하고 SRT 강역철도를 기준으로 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로 수원의 강교 신도시가 있고요. 네. 아,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밑에 하성의 동탄 신도시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평택의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천안에 이제 위치한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불러오는 지역이고 이미 검증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다. 네. 검증된 지역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그럼 실제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인프라 구축. 불당 신도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분당 신도시의 중심은 이제 KTX하고 SRT, 그다음에 전철까지 3박자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주변으로는 이제 천안시청도 있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그 주변에 쇼핑에 필요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 영화관 이런 부분들이 다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중심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뭐 안에 있으면은 뭐 밖으로 멀리까지 차 타고 나갈 필요가 없을 네네,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제 혜택이 많으네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할 시에 요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즘 이게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서 주로 여성 거주자나 네. 1인 가구, 그다음에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수도나 전력, 가스, 통합 금침 단말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홈오토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도어록, 그다음에 반범용 CCTV, 안전이죠, 안전. 네네, 안전이죠. 이런 스마트홈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중앙의 온도 조절기라든가 그다음에 대기 전력 스위치, 그다음에 이중 창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풀 퍼니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요즘 1, 2인 세대는 가구를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풀 퍼니드 시스템이라 하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걸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가전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편리하고 보안 안전까지 그렇죠, 갖춘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약 540만 가구입니다. 이게 2035년이 되면 764만 가구로 증가하고 네. 2045년에는 약 810만 가구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가 빠르군요. 네. 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떤 상품은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뭐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지만 뭐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도 아주 좋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망이 아주 밝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선택을 해서는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할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것만 좀 몇 개 좀 콕콕 집어주시죠.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거주도 가능하고 네. 투자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단 먼저 투자 상품으로서는 일단 가장 뭐니 해도 입지겠죠. 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요. 네.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1, 2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 목적일 때는 임대사자를 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주거를 이제 실거주로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기본으로 체크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간의 효율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똑같은 면적이어도 공간의 효율성에 따라서 어떤 실용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 그것만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석규 대표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 씨, 네. 오늘도 깨알 정보 하나 제가 드릴게요. 어떤 깨알 정보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참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베스트 프렌드까지 걸리는 시간. 네네네. 절친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몇 시간이에요? 걸까요? 야, 이걸 또 연구조사한 분이 계십니다. 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걸 갖다 연구를 했는데요. 절친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2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시간이요? 네, 200시간. 이 연구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요. 사실 네. 우리가 모두 다 안다고 절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던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되고 보통 사이가 되고 또 절친이 되는 건데 네.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40에서 60시간이 되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80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은 네. 아는 사람에서 그냥 저와 경식 씨와 같은 사이죠. 네. 평범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왼수도 됐습니다. 그거는 쉽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단순히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절친으로 갑자기 등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200시간 채운다 해서 절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어떻게 보내느냐, 절친과 200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절친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남성분들은요. 네. 게임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절친이 되는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겠죠. 네, 게임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내기는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네, 내기 지나친 얘기를 하면 또 절친이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네, 자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금을 이제 쪼개서 나눠 쓰는 절친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적인 동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